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2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이 행정처분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저는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해산, 사망,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소속. 근데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관청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네, 1번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네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운영규정, 재정승인,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결론은 정답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해설지에는 3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개보조원도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되어서 10월 19일부터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손님한테 알리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개업공개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없습니다. 33번의 정답은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 보조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도 과태료 대상 아니다 했는데 과태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100만원 과태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정보 공개하면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33번은.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허가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동일한 시도면 시도지사죠. 재지정하려면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합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35번인데요. 법정지상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민법 305조는 거의 잘 안 나오죠. 틀린 것은 했는데 35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좀 풀기에는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싶으면 2번부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이거는 다른가 민법에 있는 내용이죠. 민법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지문이 좀 기네요, 전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 개인 묘지는 그 면적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하나 초과할 수 없다나 같은 말이죠.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얼이 틀렸네요. 분묘의 원칙적 설치기간은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죠.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만약 시효 취득을 한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면. 따라서 정답은 3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좀 꽤 길어가지고 지금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네요.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인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갱신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1회에 하나여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이때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가는 4년 했다가 처음 4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2년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갱신 요건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5년간 장사하다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이죠. 5년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과거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 X죠. 동의 없이 전대차 했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사실 이렇게 길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지문이 기니까요. 길게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 가시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억 니은에서 박스형 문제.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38번.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단다다공,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은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2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 X네요. 채권의 물권화 경량은 있지만 물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아도 경매 신청권, 임의경매 신청권은 없고요.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경매는 신청할 수 있죠. 전전세도 안됩니다. 물권인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는 게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등기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또 세를 얻어 들어왔으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9번입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조금 어렵죠. 답은 5번입니다. 1번에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이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이거는 말소되니까 안 위험하고요. 상가 임차인도 이 가압류,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보다 후순위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되고 선순위는 인수됩니다. 압류 뒤에 있는 이거는 무조건 다 압류도 말소, 저당권도 무조건 말소, 가압류, 무조건 말소되는 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자, 근데 이 임차권은 선순위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되는데 담보가등기보다 후순위잖아요. 이게 담보가등기죠.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담보가등기니까 신청했겠죠. 자, 근데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산권입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등기는 최선순위니까 담보가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죠. 금지행위 아니고요. 대여하는 거 당연히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 사용하는 거 당연히 금지행위죠. 이중 등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2명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을 받아 먹었다면 그건 상도위에도 어긋나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조금 지문이 긴 게 있고요. 약간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제2회 메가랜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